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34페이지 대리권의 발생 원인입니다. 그죠? 일단 1번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법률 규정인데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냥 법률 규정이다. 2번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수권행위인데요. 수권행위는 대리권을 주는 행위죠.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가지고 뭐 땅 좀 사라 뭐 이런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우측에 보시면 수권행위 성질해가지고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라는 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권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는 단독행위고요. 그 다음에 유의하실 것은 요 수권행위와 별개로 대리권을 주는 이유, 기초적 내부관계가 있을 텐데 요 기초적 내부관계와 수권행위 관계에 대해서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문제에서 무인성, 유인성으로 나뉘는데 우리 판례는 일반적으로 무인성을 취합니다. 따라서 기초적 내부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해소된다 하더라도 수권행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에게요,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라 수권행위를 했고요. 그 원인으로서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뭘 했냐면 위임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을이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였어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러한 수권행위를 미성년이란 이유로 제한 능력이란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수권행위란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뭐예요? 단독행위니까 을에게 행위 능력 같은 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위임은 계약이고 을이 승낙했다는 얘기니까 미성년이란 이유로 위임 계약은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무인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위임 계약이 취소가 돼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더라도 수권행위는 영향을 안 줘요. 따라서 을은 여전히 대리인이고요. 을의 대리행위를 제한 능력이라는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게 된다는 거, 그거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3번 수권행위 상대방과 방식해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특히 우리 판례는 백지위임장도 유효한 수권행위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수권행위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만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해가지고 대리권의 범위에서 1번.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도 수령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대금 지급 기한도 연기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 연기해 주는 것이 본인에게 이득이 된다면 연기해 주는 거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일부든 전부든 대금 자체를 면제해 줄 수는 없어요. 깎아줄 수도 없다는 얘기죠. 일부를 면제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 다음에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도 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대리는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다른 얘기죠.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이럴 때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는지는 우리 민법 118조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118조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결국 뭘 못하느냐? 처분행위 못하고요. 또 성질이 변하는 이용행위도 계량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의하실 것은 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본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명백히 처분행위 아니고요. 또 부동산을 임대한다 그래서 그 부동산 자체의 성질이 뭐하지도 않아요? 변하지도 않거든요. 따라서 임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페이지 오시면 대리권에 제한해 가지고 1번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가 나와 있죠. 일단 자기계약은 쌍방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왜 금지가 되냐면은 본인 스스로가 대리는 스스로가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계약을 하거나 쌍방대리를 하게 되면 모든 의사를 스스로가 알아서 혼자서 결정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피해를 갈까봐 금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허용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1번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다. 해도 괜찮아. 그럼 본인을 보호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번 단순한 채무이행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런 취지거든요. 이미 금액도 확정이 됐고 아무런 다툼이 없다면 대리인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서 채무를 이행한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 이행기가 도래했어요. 그래서 을이 다시 한번요. 을이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고 본인이 을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채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채무 이행은 자기 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은 결국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행기가 도래했고 아무런 다툼이 없다면 을 스스로 결정해서 갑의 재산으로부터 자신의 채무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변제받는다는 말이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이행은 쌍방대리가 가능하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갑이 채무자고 병이 채권자인 경우에 을이 결정을 해서 갑의 재산을 병의 채무에 변제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거 생각 안 해보시면 왠지 안 되는 것 같고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채무 이행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못하는 게 있어요. 첫째, 변제기가 미도래했으면 못한다. 두 번째, 다툼이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다. 세 번째,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이행하는 경계도 하지 못하고요.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 변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 효과.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교재는 안 넣어놨는데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요. 법원에서 하는 입찰 대리에 대해서 대리인이 만약에 쌍방 대리를 했다면 그때는 무권 대리가 아니라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하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무권 대리지만 법원의 입찰 대리를 쌍방 대리를 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공동 대리가 나오는데요. 일단 원칙인데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각자가 의사결정하고 각자가 대리행위를 하면 되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수권행위나 법률 규정을 통해서 공동으로 하라는 특별한 제한이 있으면 그때 뭐가 되는 거죠? 공동 대리가 된다. 원칙과 예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2번 공동의 의미. 뭘 공동으로 하느냐?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니까 우측에 나와 있지만 4번에서 수동대리는 굳이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하는 의사를 받는 거잖아요. 수동대리는 대리인이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결정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수동대리 경우에는 대리인이 의사결정할 일이 없으니까 굳이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위반의 효과에서 이것도 무효가 아니라 무권 대리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해가지고 대리권 남용이 나오고 있죠. 일단 대리권 남용은 주어진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하긴 했는데 본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한 경우가 대리권 남용입니다. 만약에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했다면 그것은 대리권 남용이 아니라 무권 대리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대리권 남용은 무권 대리가 아닙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매매 대금도 수령할 수도 있잖아요. 유권 대리죠. 근데 그 돈을 갖고 도망갔다. 지 애인하고 같이 해외로 잠적했다. 이렇게 돼야 대리권 남용인 거고요. 만약에 대리권도 없이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거라면 그것은 대리권 남용이 아니라 무권 대리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과는 유권 대리고 유효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항상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정리해보죠. 대리권 남용이란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하긴 했는데 본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경우를 의미하고 기본적으로 유권 대리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 대리권에 소멸해가지고 공통된 소멸 사유에서 첫째,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두 번째,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나 대리인이 파산하게 되면 대리권이 소멸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본인에 대해서는 사망 한 가지밖에 없죠. 따라서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에 대해서도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입니다. 따라서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뭐냐 하면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성년 후견 개시가 돼서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가 되면 대리권이 소멸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처음부터 성년 후견 개시가 돼서 피성년 후견이었던 사람은 대리인 되는 거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될 당시에는 피성년 후견인이 아니었는데 대리인이 된 후에 피성년 후견인이 되면 있던 대리권은 뭐죠? 소멸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임의대리권의 특이한 소멸 원인 해가지고 2번 수권행위가 철회가 되면 물론 대리권이 소멸되겠죠.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1번인데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예요. 여기서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는 쉽게 말하면 임무완수, 식긴이라면 임의대리권이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을 설정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저당권을 실제로 대리인이 설정했어요. 그럼 이 대리권은 뭐죠? 소멸된다. 땅 팔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실제로 땅 팔면 임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따라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 없다는 논리가 생기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땅 팔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땅 팔았어요. 그러면 임의 대리권은 뭐가 됐어요? 소멸된 거잖아요. 그래서 며칠 지나고 나서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스스로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저는 이미 임의 대리권이 어떻게 해요? 없으니까요. 이해되시나요? 또 땅 팔라 그랬는데 땅 팔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잖아요. 한 보름쯤 됐는데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안 주고 있대요. 그래도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땅을 팔면 저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의 대리는 식긴이라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도 없고 해지할 수 없게 된다는 거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대리행위가 나옵니다. 대리행위에서 1번 대리현명이 나오는데 현명의 방식, 현명주의 예외, 현명하지 아니한 행위에 효력해서 나와 있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대리인이 한 행위가 대리인 자신에게 효과가 발생하려면 대리인이 자신이 대리인임을 밝혀야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매매 계약합니다 라고 밝혀야, 현명해야 비로소 본인에게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현명하지 않으면 본인을 위해서 한 행위라는 사실을 안 밝혔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따라서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를 위한 것으로 본다, 간주가 됩니다. 추정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현명하지 않아서 대리인이 책임지는 경우에는 스스로 착오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현명주의 예입니다. 1번 상행위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굳이 현명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도 현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수동대리입니다.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표시라는 거죠? 상대방 측에서. 따라서 너한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한다는 사실을 누가 밝혀야 하죠? 상대방 측에서 밝혀야 됩니다. 따라서 수동대리는 대리인이 현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현명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매료의 현명의 방식인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는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 하면 본인을 사칭하는 거, 본인을 가장한 거, 이게 현명이냐, 이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한 것은 유효한 현명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고요. 만약에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했다면 그거는 현명이 아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문제 푸실 때 본인의 이름만을 썼다, 본인을 사칭했다, 본인을 가장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져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지 대리인의 능력이죠. 일단 행위 능력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도 피한정 후견인도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요.
대리행위를 제한 능력이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유의하실 것은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의사 능력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대리행위의 하자가 나와 있는데 1번 원칙이 중요해요. 일단 의사결정도 의사표시도 법률행위도 대리인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아니면 뭐 의사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됐는지 선인지 악인지 뭐 이중매매면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불공정한 법률행위면 경솔했는지 경험이 없는지 다 누구 말을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본인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뭐가 있느냐? 그저 좀 메모를 해놓으면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첫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방많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는 효과를 받는 본인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요. 잘 나왔고 요건 잘 안 나왔는데 그래도 기억해 두시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요? 중요 부분이 되려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불이익한지 안 한지는 누구 말을요? 본인 말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 말을요? 대리인 말을 가지고 따지고 본인의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예외인데 예외는 만약에 이러한 원칙이 예외 때문에 헷갈린다면 예외는 모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원래 선인지 악인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원칙이죠. 왜요? 대리인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니까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어요. 본인이 지시했어요.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예입니다. 누구 것도 고려합니까? 본인 것도 고려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악이고요. 대리인이 선이면 선인지 악인지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니까 얘네들은 뭐인 거예요? 선인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이 대리인에게 지시를 했으면 그때는 의사결정 과정에 본인이 참여한 거니까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므로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죠? 악의가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리의 효과에서 1번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뭐죠? 희속됩니다. 따라서 1번 본인의 직접 글에서 읽어보시고 주의하실 것은 2번 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리는 법률행위 안에서만 허용이 되고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넘겨보시면 본인의 능력이 나오는데 일단 본인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행위 능력도 의사 능력도 필요 없고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뭐에 대해서는요?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의사 무능력자면 뭐가 떠오르세요? 잠자고 있는 사람이 떠올라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대리인이 제주도에서 매도인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있을 때 본인은 집에서 자빠져 자고 있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의사결정과 법률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요. 다만 수권행위는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거죠. 따라서 수권행위를 할 때는 본인에게는 의사 능력도 행위 능력도 모두 필요하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제5절에 가지고 복대리가 나와 있는데요. 의는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일단 2번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이 나와 있는데 1번
이미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고요. 이번 책임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감독이 잘못됐을 때 선임감독의 과실이 있으면 본인에게 책임을 집니다. 다만 복대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본인 특별히 개똥이로 해라 말똥이로 해라 이렇게 지정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집니다. 끝이고요. 2번 법정 대리는 친권자 후견을 의미하겠죠.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복인권이 있습니다. 다만 책임은 강화돼 가지고요. 선임 감독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항상 무과실 책임인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법정 대리인의 책임도 무과실 책임에서 과실 책임으로 전환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측에 3번 복대리인의 지위에서 1번 복대리인과 대리인과의 관계죠. 일단 복대리인은 누가 선임했죠? 대리인이 선임한 겁니다. 따라서 대리인으로부터 감독도 받고요. 또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소멸돼야 되고요.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복대리권은 반드시 작아야 된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런 특성은 있긴 하지만 어차피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이냐면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관계나 제3자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